78쪽 그 곤주 내용이죠. 곤주에 자 물을 다스리고 평수토를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부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그 등급을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궐전은 유 중에 하요, 궐부는 정의로소니 작 십류 삼재라사 내동이로다. 녹화가 안 됐다고? 네네네.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 부세하기 전에 먼저 토질부터 그 분별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궐토는 흙분이니 궐토 그 토양은 검고, 분이라라고 하는 것은 잘 부숙이 잘 되면 땅이 조금 뜨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저런 공기층 때문에. 그래서 검고 비옥하니 비옥할 분이니, 궐초는 그 풀은 그래서 비옥하기 때문에 유요요 잘 우거지고, 그 다음에 궐목은 그 나무는 그 나무라고 하는 것, 그 풀 그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곤주의 풀, 곤주의 나무, 곤주의 땅 이런 뜻이 되겠죠. 궐 세 가지 붙인 거는. 궐목은 그 다음에 유조로다 하니까 가지가 벗도다 하니까 가지가 무성하도다. 그 다음 뒤에 보면은 토분이라고 하는 것은 토맥 분기하니, 자 토질의 그 맥이, 토질의 맥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 이를테면은 좌시전에 이른바 제지지에, 자 희공이 이제 사냥 갔다가 왔을 때 자기한테 제사 지낸 그 고기와 술을 그 남긴 거죠. 그러니까 희공의 그 부인이 태자를 음해를 해서 자기 자식한테 이제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음해해서 태자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군주가 산행을 갔으니까 돌아오시면 이렇게 제를 지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음식을 남겨드린다고 해서 남겨놨죠. 그 남겨놨을 때 남긴 음식에 그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뭐 한다 그러죠? 먼저 그 고수레 해가지고서는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제를 지내는 거죠. 제를 지내는데, 그래서 먼저 술을 땅에다 부었더니 막 땅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개한테 던져줬더니 개가 먹고 바로 즉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할 때 분 개념으로 표현했죠. 그때 땅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라.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법이 참 잘못됐죠. 비옥하다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 지금 그 땅이 독성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부풀어 올린 것에 의해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는 무성함이고 조는 자람이라. 임시왈 구주의 형세는 서북 다산하고, 서북 쪽에는 산이 많고 동남 쪽에는 물이 많으니, 다시 말해서 중국 지도 가져온다는 걸 안 했구나. 동북쪽 지세는 서남쪽 지세는 산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위쪽은 높은 지역이고 이쪽은 낮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특히도 수해가 심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주를 중심으로 해서 심한 쪽부터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서북 쪽은 다산하고 산이 많고 동남 쪽은 물이 많으니, 다산즉 초목 위의는, 산이 많으면 초목에게 마땅함이 되는 것은 부대서야라. 굳이 이거 뭐 길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곤주, 서주, 양주, 삼주는 최고 동남 하류하니, 그러니까 가장 이 동남쪽의 하류 쪽에, 그죠?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기준은 저 위쪽에 있고, 여기가 곤주, 서주, 양주 쪽이니까 가장 동남쪽이니까 가장 하류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류 쪽이니, 그래서 물이 가장 아래로 먼저 내려가니, 기지 비습저여하여 그 땅이 낮고 습하고, 그래서 또 물에 젖어서, 그죠? 물에 늘 축축이 젖어서 홍수 위안하여 홍수의 근심이 되어서 초목 부둥 기생이러니, 초목이 그 삶을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초목이 그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서도 뭐냐면 수생목 하는데, 자 북방수에서 수생목 해야 되는데, 여기에 팔계상으로 간방, 그죠? 양토가 먼저 하나 사이하는 거죠. 오행에서도 항상 우리가
화에서도 이 금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중앙토를 두고, 특히도 이제 봄에 가을의 결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래서 팔계상으로 여기에도 그 뭐예요? 서남 곤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왕지절이라고 표현할 때도 목화토금수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왕지절로 표현할 때는 사계절 같은 경우는 한 계절이 90일씩 배당되죠. 그 다음에 오왕지절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니 대체로 사계절, 그 다음에 대략 360일로 대략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왕지절일 경우는 72일씩이 배당되는 거죠. 그래서 토왕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마다, 사계절마다 하나씩 더 붙입니다. 그래서 70일을 자 얼마로 나누나요? 16 아니야 뭐죠? 아니 어떻게 되나? 저기 5개로 4개로 표현하면 4일은 48, 30이요. 18식이죠. 18일씩, 4계절 18일씩을, 그래서 목계절, 봄계절, 그 다음에 화왕지절, 금왕지절, 수왕지절마다 18일씩을 배당해서 그걸 토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데 18일,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데 18일,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18일씩을 바로 토왕지절로 배당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되고 너무 물이 많으면은 그 생을 얻지 못하더니 그 이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서 그 우임금의 평수토에 이르러서 혹 무성하고, 혹조 가지가 무성히 자라고, 혹요 또 번성하고, 혹교 나무가 쭉 크게 자라고, 또 혹점포라 혹은 더욱더 우북해지느니라. 그러므로 삼주에, 이 세 주에 특언하여, 그러니까 곤주와 서주, 양주에 있는 동남쪽의 이 지형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나무와 초목과 관련된 얘기를 하여서 이 현 평수토하여, 그래서 평수토를 하여서 초목 역득 수기 성년이라, 초목 또한 그저 마침내 그 성질을 얻게 된 것을 나타냈느니라.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번성하는 것이니까요. 그 고유한 그 성품을 나타낸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8장은 자 이와 같이 땅이 비옥해졌기 때문에 자 궐전은, 그런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땅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먼저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유 중에 하여, 가운데에서 아래이고, 전체적인 땅으로 표현할 때는 검고 비옥하다라고 했지만은 또 실제적인 농사를 지을 땅이라고 하는 건 좀 습지가 많은 거죠. 물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세하기 위해서 그 부세할 땅에다가, 그죠, 전답을 평가하는 것은 중에 하라 그랬습니다. 중에 하라 그러면 6등급이 되겠죠. 상중하에 3등급 나누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궐부는, 그래서 그 곤주에 그 부세하는 것은 바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 밑에 보시면은요, 부는 정구둥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은 정냐니라고 표현하면서 곤부 최박하니, 곤주의 부세는 가장 박하니, 언군 천하자는, 자 천하의 군주를 하는 자, 왕하는 자는 이 박부의 정례라, 박부로서 그저 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발음으로 삼느니라. 그런데 요것만 갖고 하면은 조금 좋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맹자가 얘기하는 방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맹자는 우리가 성인의 도라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중원 땅의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10분지 1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표현했는데, 그랬더니 누구였죠? 그때 그 양나라에 저기 했던 사람, 내가 저기 우임금보다 낫다라고 한 사람 하나 있었죠. 진짜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내가 그러면서 그 양나라에 홍수가 났을 때 이른바 그 둑사코 하면서, 유명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러면은 한 20분의 1세를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른 새는 아니죠. 그거 맹자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세금을 박하게 하는 것은 저 변경에 있는 척박한 땅이나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굳이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 외국 손님을 맞이할 일도 없고 특별히 교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큰 돈을 쓸 일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 10분지일세가 가장 적합하다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채침 표현하듯이 가장 박하게 하는 것을 발음이라 그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부세는 그냥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행상에서 원형 이정의 정이라고 할 때 정고하다, 오히려 가장 그냥 낮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가장 겨울이기 때문에 여기는 겨울에 해당되고 겨울은 척박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뭐라고 하다 좀 박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가장 낮게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주가 그 박부를 발음으로 삼는다라는 거는 맞지는 않고 그러니까 맹자의 그 예를 들어서 일단 찾아서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정의로선이 그래서 장 16삼제라사 내동이로다. 그러니까 부세를 이렇게 가장 낮게 한 것은 그래 낮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16삼제니까 쟤는 그 지금 요때가 누구냐면은 요임금이 다스린 때가 되죠. 요순시대 때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라 그랬죠. 자, 연사세제 그랬습니다. 주나라는 연이 되고 그 다음에 연사 하나라는 은나라 그 다음에 하나라 연사세 세체 이게 요순 시절에 있다는 거죠. 연사세제니까 지금 말은 지금 여기는 하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냐면 이때 일은 뭐냐면 이미 요임금 시절에 요순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순 시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장유 13제라사라고 하는 요순 시절에 연호를 쓴 거죠. 그래서 13년을 다스려서야 이에 같아졌도다. 고르게 이렇게 부세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작 16삼제 내 동자는 13년에 되어서야 그죠? 13년이 되어서야 이에 같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곤당 하하류지 충하여 곤주는 응당 하수의 하류와 충돌하여서 수격이 천한하고 여울 단자죠. 여울 단자 그 물이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거세면서 세차면서도 그 소용돌이 급류가 되는 거죠. 급류가 아주 사납고 그 다음에 지평이 소화의 성길소자 소 땅은 평평하기는 한데 그 토라라고 표현할 때는 그 토양 개념이 되겠죠. 토양이 성기다라고 하는 거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듬성듬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지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토하고 석 등등이 섞여져 있는 거죠. 토하고 석인데 그럼 토가 성기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흙이 드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거칠어서 이런 뜻이 토양이 거칠어서 피해 오국하니 그래서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니 금 수완 수평이나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물의 근심이 모름지기 평정되었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비습저여는 그래서 낮고 습하고 물이 차는 것은 미필진거하여 반드시 다 제거하지 못하여서 토광인이하여 그래서 땅은 넓어졌는데 사람은 드물어서 사람이 아직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자 인구가 조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생리선소하니 그래서 사는 그저 생하는 이치가 생하는 다스림이 매우 드물었으니 극히 드무니 그러니까 생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심고 거두는 그러한 다스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물을 키우는 그 다스림이 아주 드물어 적었으니 필작치 16삼제하고
반드시 13년 동안을 작했으니까 13년 동안을 다듬어서야 그저 경작하여 13년 동안을 계속 거기를 그 평수토하고 나서 연후에야 부법 동어 타주라. 그래서 다른 주와 그 동일한 법도로 그저 부과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법도에 맞게 그 부과한 것을 다른 주와 같게 그 부과한 것은 그 13년 뒤에나 이루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뭐 중에 하요 뭐 등등등등으로 맞춘 것은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차위 전부지 언이라. 이것은 바로 전과 부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라. 그러므로 기 문속어 궐부지하라. 그래서 그 문장이 부세의 아래에 그죠? 그 문장을 부세 아래에 속하게 한 것이라. 이거는 부세 아래에 있다는 건 작 10요 3세라서 내동이로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유들이 이위 우치수 소력지 연이라고. 그런데 옛날 선비들께서는 바로 우의 치수가 여기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가 이 지역에 대해서 치수한 그죠? 치수한 그 횟수라. 치수를 해나간 그 횟수라라고 하였고, 차위 차주 치수 최제 후필하며 주의 제구 성공이라 하여. 그런 거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곤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가 치수한 전체 횟수가 지금 13년이라고 했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아니었죠. 이미 우가 자기가 보고를 할 때 8년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8년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냐면, 그래서 이 주의 치수가 가장 뒤에야 맞춰져서 그 다음에 주로는 제 9번째 바로 공을 이룬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인이 상문 궐부정자로. 그래서 윗문장에 있는 부의 정, 그죠? 부는 정이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서 부역 제구하여. 그래서 그 부세 또한 제 9번째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주 정이 상당이라 한데, 그래서 그 주와 함께 그저 바루어져서 서로 맞대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수무의하니. 자, 이건 별달리 그죠? 이건 뭐 별달리 다른 의 뜻이 없으니 기설비신이라. 그 설명이 옳지는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여기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 13년 동안을 일으켜서야 이에 같아졌다 그랬으니까 다른 주처럼 상중하해서 다시 3등급으로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게 우가 치수사업한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가 조정해서 군주에게 그 순임금에게 보고할 때의 그 연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은 궐공은 서사요 궐비는 직문이로다 그랬네요. 공물은 74 공물은 그러면은 곤주에서 수공업자들이 만들어서 바치는 그 물건은 뭐냐면 7하고 4입니다. 4라고 해서 그냥 생사 개념이죠. 7하고 57입니다. 57. 57은 쓰임새가 많죠. 옛날에 그릇 만들 때도 전부 다 57하고, 목기 같은 경우 전부 다 57해야 썩지 않고 윤도나고 하죠. 그 다음에 궐비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곡물은 곡물인데 특별히 비단 같은 경우 배 같은 옷감들이죠. 이런 것들을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리에 담은 것은 직문이로다. 그러니까 문 하면은 무늬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늬를 넣어서 짠 배로다. 배가 있고, 아니 배뿐만 아니라 제가 배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무늬를 넣어서 짠 비단위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겁니다. 비단이라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 생사가 되고 하나는 비단이 되죠. 원래 실명자가 비단실이 되니까 포는 여기 포개념이 없으니까요. 짠 비단위로다. 그럼 밑에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원, 키, 토, 소유어, 상례라. 아래가 바치는 것, 아래 백성들이 바치는 것이라. 무엇을 그 토지가 소유한 것. 다시 말해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것, 그 토지에서 나오는 것을 어상, 저 위에, 저 임금에게 바치는 것이라. 곤주의 땅은 의상이라. 그러니까 뭐라고죠? 무슨 온나무, 온나무죠. 온나무와 그 다음에 온나무에 마땅하고 뽕나무, 그러니까 온나무가 자라기에 마땅하고 뽕나무가 자라기에 마땅한 땅이라. 그러므로 공칠사해라. 그래서 오칠과 그 다음에 생사를 바치는 것이라. 비라고 하는 것은 죽기고 위에 뭐 나무 대죽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드는 그릇이니 광송예라. 그죠? 이 광주리 종류이라 그랬습니다. 광주리 같은 경우는 둥근 거죠. 비는 네모난 것이고, 그죠? 옛날에 그 네모난 그 대나무로 해서 네모나게도 짰습니다. 네모나게 짠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더라? 잊어버렸네. 옛날에 우리 시골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뚜껑 하나 다시 덮죠. 광주리다 그러면 둥근 것도 있고,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이름이 네모난 거를 우리말로. 그냥 동그란 거는 소쿠리는 그냥 요거 받쳐놓는 거고, 이거는 기억나는 분 없나요? 다 서구화되고 도시화가 돼가지고 자기 말은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쓰는 말인데 대나무로 해서 아주 굉장히 멋져요. 이렇게 만드는 거. 그냥 동그란 거는 둥구미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쨌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찾아보고 또. 그래서 광송예라. 고자의 패백지 속은 즉 성지 광비 공원이니. 그러니까 옛날에 패백과 같은 부치들은 성하면 담을성자죠. 어디냐면은 광과 피, 그러니까 둥근 바구니 네모난 그 대나무 그릇에다가 담아서 바치니. 경의 이때 경은 아마 무성편일 겁니다. 저 주서 무성편에 보면은 무왕이 혁명을 하고 난 뒤에 그 수녀들이 아니면은 그 사녀들이 선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들, 그러니까 그 왕실에서 일했던 그 관리들이 되는 거죠. 남자 관리, 여자 관리들인데 특히 여자 관리들은 바로 뭐를 했냐면 비궐현황이 시하라. 그죠? 경혜왈 비궐현황이라 하니, 그죠? 현황이라 하니 이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모난 광주리에다가 그 검은 비단과 누런 비단을 담았다. 그죠? 담았은 것을 바로 이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 직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직이 유문이니, 그러니까 그 짜는데 거기다 무늬를 둔 것이니 그 금기지 속냐니. 그래서 비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라성이라는 표현 쓰죠. 기라성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무늬를 넣어서 쫙 펼쳐진 그 무늬를 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그 원앙금침 넣고 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원앙금침은 속에서 알록달록하게 그 무늬를 여러 가지 색깔을 넣고 짠 것은 금이 되고요. 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그 다른 무늬를 짠 건데 그 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밑에다가 그 밑에 보면 설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금에 대해서 밑에 해설 5번째 줄에 있죠. 금에 보면은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색, 그 다음에 직문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에다가 여러 가지 무늬를 넣고 짠 것이라 라고 지금 이런 표현했는데,
여러 색을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짠 알록달록하게 된 그 무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 우리가 그 원앙금 치미라라고 할 때는 원앙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새를 집어넣고, 그죠? 그 주변 또 무늬도 알록달록하게 하여튼 굉장히 화려하게 짠 것을 금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설문에서는 그냥 문증이라고만 표현했는데, 뭐냐면은 그 새직인데요. 그 올이 아주 곱고 그림 무늬가 있는 그 비단을, 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유별나게 더 곱고, 그러니까 금침 같은 경우는 제법 좀 두텁죠. 비단실이 제법 두텁습니다. 그러면 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올이 고우니까 굉장히 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양들을 집어넣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광주리에 담은 무늬를 짠 배, 그냥 단순히 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3배 개념이 되니까 반드시 비단위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기의 부치들이니 이 비일색이라 한 가지 색으로만 짠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냐면 직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늬를 넣고 짠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서 곡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문으로 총괄함이라. 임시왈 유공 우유 비자는 앞에 곡물도 두었고 또 그 뒤에다가 비라고 하는 것도 둔 것은 소 공지 물을 대체로 이제 그 바치는 바에 물건을 입어 비하라 광주리에다 담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광주리에다 담고 오칠 같은 경우는 항아리에다 담아서 보내겠죠. 항아리만 담아서 보내기는 또 뭐냐면 깨지죠. 깨지니까 또 겉에다가 대바구니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만들어서 담고, 어쨌든 곡물은 여기서 옷하고 그 다음에 그 비단실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실로도 그냥 보내기도 하고. 생산은 뭐에다 쓸 거예요? 비단 짠 건 이미 보냈는데요. 생산은 지금 아마 요즘에는 저기 뭐야 그게 없을, 그 전문가들이 아마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생산은 어디에 쓰냐면은 화살, 그죠? 활줄 내지는 악기 그 금슬 만드는데 그때는 생산을 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생산은 줄어드니까 나중에 할 때 옷감 만들려면 미리 한번 삶아야 됩니다. 삶아서 수축하는 거 미리 다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단 누에고치를 삶아가지고 뽑아내는 것은 옷감 짜는 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삶지 않고 그냥 그 누에를 물에다 담아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것은 생사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부재탑하여 다로하 아니라. 지금 앞에 이제 그 뭐예요, 왕도에 보낼, 그죠? 왕도에 보낼 곡물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죠. 그런 그 곡물들을 어떻게 수송하느냐, 곤주에서는 제수와 탑수에 띄워서 이겁니다. 제수와 탑수에 띄워서 하수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수와 탑수에다 대면은 그래서 쭉 모여져 가지고 하수에 이르러서 쭉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주 행수할 부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죠? 배를 물에다 띄워서 가는 것을 부라고 하느니라. 그냥 자동기 이것만 그냥 광주리에다 담아서 대그릇에다 담아서 둥둥 띄워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배에다 실어서 사람이 다 노를 저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기류에라. 하수의 지류라. 곤지 공부는 곤주의 공과 부라고 하는 것은 부탑하여 제수에다 띄우고 탑수에 띄워서 이 달어 하야라. 하수에 이르게 하느니라. 제도 기준은 삼면이 거하하니. 제도인 바로 기준은 세면이 다 하수와 잇따랐으니, 그죠? 하수와 닿으니 달하즈. 그러면 하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하수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제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라. 안지지왈 저 지리지를 살펴보건대 탑수는 동군 동무양하여. 저 동군의 동무양현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동군의 동무양현. 굳이 현자 없어도 군이 있으면 군현 들어가니까요. 양현에서 나와서 천승입패라 하니.
자, 천승에 이르러서야, 아까 그건 천승현이 되겠죠. 지역 이름. 천승현에 이르러서야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였고, 정시는 써하되, 정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바로 내 한하니, 다시 말해서 한하가 되니 탑수와는 다르니 수이라 하니 다르다라고 하였느니라. 연이나 역불능 명언 타파 소재하니 그러나 능히 타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은 능히 분명하지 못하니까 타파가 소재한다가 분명하지 못하니 기상기지해라. 그 땅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지리지하고 정시 얘기를 여기다가 붙여놓기는 했지만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주 세 번째 주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기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곤주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주입니다. 세 번째, 21장. 해, 대에, 유, 청주라. 바다와 대산에 청주가 있다. 그랬으니까, 바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다와 면하고, 그죠? 바다와 면하면서, 그 다음에 대산이 있는 곳에, 태산이 있는 곳에 청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청주의 지역은 동북지해하고 동북쪽으로는 바로 바다에 이르고 그 다음에 서남거대라 서남쪽으로는 저 대산에 이르느니라. 대산은 태산예니 대는 태산예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문에서도 악종항대라 그래가지고 바로 우임금의 이 지명을 가지고 딴 거죠. 대산이라 태산예니 제금 그 다음에 습경부 태부현 서북쪽 30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이 기략하니 자 우이가 이윽고 다스려졌으니 이렇게 되죠. 우리가 경략했다 공략했다라고 하는 경략 공략 개념인데요. 우이라고 하는 곳은 설시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지금의 등주의 땅이라. 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략이라 라는 뜻이죠. 경영하고 다스렸다 이런 뜻이죠. 경영하였다 라는 뜻이니까요. 경략 의지 봉진야니 자 경략하여서 그 지역에다가 자 봉이라 라고 할 때 이때 봉자는 두둑하고 두렁 등등을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이 지역을 다스려서 이제 지금 뭐예요 밭을 만들려면 조금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너무 깊다. 우리가 요 원래 일항이라라고 할 때도 일항도 일항무라고 표현하죠. 일항무가 되는데 밭을 쭉 만드는데 그냥 밭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심느냐 그랬더니 요즘 서울 촌놈들 어디다 심는다 그래요? 여기다 심는다 그래. 이렇게 물 빠짐이 좋아야 돼. 이렇게 되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요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진 개념으로 표현했고, 즉, 요순지 우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건 요전편에 나오는 바로 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우이라는 지역이 뭐 한 곳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 네, 해그림자. 어느 지역? 춘분점. 그죠? 이렇게 366일 만들고 사시 쭉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각 지역별로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에 다 파견을 하죠. 그 표 정리해 놓은 게 117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7쪽에 전체 그 네 군데로 보내놓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서 정리해 놓은 지역인데 거기 보면 117쪽에 역상치구도 해서 표로 정리해 놨죠. 제가 거기 보면은 이제 동쪽에 보면은 춘분점 쪽으로 희중이라는 관리를 보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이라는 지역이고 거기다 이제 관사를 지어서 쭉 체크를 한 거죠. 그게 양곡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우이가 되고 그 다음에 희숙이라는 사람은 바로 남교 쪽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화중이라는 사람을 그다음 서쪽에다 보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삭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관사도 한번 쭉 볼만합니다. 매곡 그 다음에 유도 앞에 명도 등등. 자 그래서
우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춘분점에 바로 희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뭐냐면 인빈출일 하고 그저 인시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공경히 맞이하고 인시란다 참 이는 공경할 인자죠. 인빈출일 해가 출일하는 것 해가 나오는 것을 공경히 손님 맞듯이 맞이하고 그래서 평질 동작이라 봄의 밭가리를 자 고르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23장 유치 기도하도다. 아마 이 그 우공편 공부하고 나면 한자 웬만큼 어마어마하게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무지무지 어려운 글자들 많아요. 유수와 치수가 그 그저 길을 따라갔도다 하니까 그저 그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길이니까 뭐냐면은 유수와 치수가 본래 자기의 강물 길을 그저 따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수토를 해서 이제 물길이 비로소 찾았다 이겁니다. 자기의 본래 물길을. 자, 유수와 치수는 이수의 명이니 두 물의 물이라. 유수는 한서 그 지리지에 보면은 낭야방이죠. 낭야방에는 그 낭야군 기현에서 나와서 기현이란 이름이 그랬네요. 저기가 살았던 지역인가 보죠. 기자가 그죠? 그러니까 기현이라 붙였겠죠. 낭야군 바로 기현이라라고 하니 지금의 밀주 거현 동북쪽에 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도창 이페라 이제 북쪽으로는 도창현에 이르렀다가 바다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다 바다 어차피 뭐 동남쪽 아니 쟤네들 보면 동남쪽 동북쪽 이쪽이 되니까요. 지금의 그 유수의 창읍이라. 치수는 지리지에 이르기를 출태산군 그죠? 태산군 그 다음에 내무현 원산이라라고 하니 원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니 지금의 치주 치천현 동남쪽 70리의 원산이 있느니라. 동쪽으로는 박창현에 이르러서 제수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청주 수강현이라. 그 기도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기도라. 물이 그 길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물길을 마침내 얻어서 물길 따라서만 내려가는 거지 들판으로 이제 칠판이 흐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상은 기도라고 했고 그 앞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냐면은 앞쪽에 우공 13장에 구하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공 13장에 보면은 13장을 보면은 구하가 13장이면은 273쪽에 보면은 구하가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가 이미 자기 물길을 얻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스려졌고 이렇게 아까 해석했는데요. 어쨌든 기도라고 했고 그래서 기도라고 한 것은 이미 기자를 쓴 기도라고 한 것은 우위지 도요. 그러니까 우가 만드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가 이제 물을 빼면서 파고 해가면서 이윽고 길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서 그 기자의 기도 그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수와 치수가 원래 본래 다니던 자기 길을 마침내 찾아서 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범람기거하고 있죠. 이미 그 원래 물들이 범람한 것을 이미 다 제거하고 그래서 수득기고도해라. 물이 자기의 그 옛날 길을 얻었음이라. 그래서 옛날 길 따라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임시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하류를 하수의 그 하수하고 제수라고 해야 되나요? 하수와 제수의 하류를 하수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쭉 내려왔던 그 하류물이 곤주에서 받고 그죠? 곤주에서 받고 그 다음에 유수의 하류를 서주에서 받고 강수와 한수의 하류를 양주에서 받느니라. 청주는 수근해연이나
모름지기 바다와는 가깝기는 하지만 부당 중유지 충하느니라. 그래서 바닷가와 가깝기는 하지만은 여러 물들이 충돌하지는 않느니라. 다만 유수와 치수 두 물이 그 옛 길을 얻어서 순이 길 따라 간다면은 즉 기공필의니 그 공을 다 하였으니 그 공을 마친 것이니 비지 타주컨대 이렇게 되나 다른 주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용력 최생제야라. 그죠? 힘을 쓰는 것이 가장 덜은 것이라. 그죠? 힘 쓰는데 그 많은 인력 동원하지 않고 조금만 손을 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길 따라서 빠졌더라라고 해서 다른 그 구주에 비하면은 자, 사람 힘을 제일 적게 썼다. 그래서 덜 생자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길 다 냈고, 이제 물 빠지면은 이제 평수토 되니까 이제 땅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조사해 봤더니 대체로 그 토양은 백분이니, 그러니까 분이라면 희고 기름지니, 희게 다른 뭐 하얗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은 빛에 비해서는 그죠. 그리고 또 노란 그 황토빛에 비해서는 다소 희끄무레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해비는 그러니까 바다 물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닷가는 광척이로다. 넓고 척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갯벌척자입니다. 갯벌척. 그러니까 넓은 갯벌이다 하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죠. 우리는 지금 서해 바다 쪽에 서해 갯벌이죠. 중국 애들로 보자면 동해의 갯벌일 겁니다. 굉장히 넓은 갯벌이다 그랬네요. 빈이라고 하는 것은 애아니 물가니 해애치 광막이 청노라. 바닷가의 땅이 자 넓고 막 그러는 것이 뭐예요? 사막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사막이 뭐예요? 사막. 사막이 뭐냐 하고 한자로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사막이 뭡니까? 그럼 전부 다 모래밭 그래요. 여기 모래밭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막이란 한자예요. 뭐예요 사막은? 물이 적거나 없거나. 아까 모래밭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면은 저기 우리나라의 그 모래밭 저기 어디죠? 태안반도에 가면 그 갯벌 그 사고 있죠. 기가 막힌 사고인데 그것도 다 메워가지고 사고 제대로 없어진 건데 그 사고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사막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자 이 말이 기가 막히게 표현 잘한 겁니다. 사막이라 표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모래사막이 있고 돌사막이 있고 저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쭉 어디냐면 그 왕가의 계곡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나일강 주변으로 맨리까지 있던가요? 맨리까지는 그냥 비가 거의 안 오죠.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식물들이 농작물들이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사막지대잖아요.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맺혀요. 그 이슬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정 정도 딱 지나가다 보면 딱 경계선이 정말 보여요. 붉은 색깔에 있죠. 그 흙길, 흙하고 돌멩이길이 쫙 펼쳐집니다. 그럼 모래사막 아니죠, 그거는. 돌사막, 흙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막이라 표현할 때는 물이 적거나 없거나 한 지역을 사막이라 한다. 한자가 표현 잘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요거죠? 돌이 자질구레하게 부서진 거, 이게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냐? 하류 쪽으로는 해비는 광막이라고 할 때 그 광막이 청노라가 넓으면서 물이 적은데 그러니까 이제 광막하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넓다라는 표현입니다. 넓으면서 척노 그죠? 그 짠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갯벌이면서 짜다. 갯벌은 당연히 짠 거죠. 그래서 짠 갯벌이라. 허신이 말하기를 동방위지 척이요. 동방에서는 이것을 척이라 척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짠 물에서는 아무것도 못 살죠. 그래서 척박하다라는 척자로 표현하는 것이고 서방위지로라. 서방에서는 그걸 소금밭이라고 하는 여기서 소금 로자를 씁니다. 소금 모양이죠. 로는 소금 결정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육면체죠. 자,
소금노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암염 지역이어서 이쪽에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유럽에처럼 암염 지역,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소금을 못 만들고 육지에서 소금을 캤다라면 아마 이 글자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그래서 뜻글자를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냐를 찾을 수 있는 단초인데, 소금노자를 소금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중국의 저 내지 쪽 사람들도 절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그래서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중국 땅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 일대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소금은 어디서 구하니까 우리는 바닷가에서, 그죠? 물을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끓여서 하면은 그 소금 결정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암염은 그냥 소금 덩어리죠.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소금을 어떻게 써요? 서양 애들은 소금 갈아서 쓰잖아요. 그거 분말이잖아요. 색깔도 다양하죠. 걔네들은 뭐 분홍색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체가 되고 마르면은 투명하죠. 요거를 글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모나다라는 거죠. 그 투명하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쌀미자죠. 쌀미자, 그죠? 두루두루 이쪽도 다 빛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요것만 안 만들죠. 항상 사람들 쓰임새 어디든지 가서 맛을 잡아주는 거죠.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복자가 되고, 그래서 그 소금은 어디든지 다 써먹는 거죠. 어디를 가든 소금은 그리고 다 써먹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뭐하다? 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건 짠맛에 짤 함자가 되고, 소금의 결정체이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죠? 자, 중을 잡아준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어디서 나오는 소금이다? 바다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저 소금을 가지고 쓰니까 이제 동쪽에서는 그냥 아예 저 소금 있는 땅은 아무것도 안 자라 척박해 그러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죠. 소금밭에서 나오는 좋은 식물들 많이 먹죠. 함초라고 하는 것들, 소금밭에서 자라는 것들. 요즘엔 저 소금 염전 만들기 위해서 거기 함초들 못 살게 하죠. 맹독성 농약까지 뿌리는 무자비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소금, 옛날에는 염전에서들 나오는 그 소금밭에서 바닷가에서 자라는 풀들,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먹죠. 우리가 단순히 미역이나 뭐 김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풀들도 많이 갖다 먹습니다. 그 함초도 있고 또 뭐 있는데 가닥가닥 지는 것들, 그 겉에서 육지에서 나오는 풀 한참 많이 팔아 많이 터서 아예 물속에서 자라고 바깥에서 자라는 거 있어. 안 먹어봤군요. 자, 그다음 어디 가다가 얘기 나왔냐? 어디였지? 서방에서는 노라고 하는 일, 그래서 청노라고 하는 것은 함지 가도의 염자에라. 짠 땅을 다려서, 재밌는 표현이죠. 짠 땅을 다려서 그저 끓여서 그래서 소금이 되느니라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공부만 하는 이 학자들, 그죠? 그냥 우리가 그 물 갖다가 끓이면 되는 건데, 아니면 염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바닷가에서 살지 못하는 이 안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수룩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